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저는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50m 거리 VIP룸에서 한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강석, 국정원 차장, 제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준경에 그의 머리가 잡혔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려는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손에도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박미소예요. 당신 딸이고요. 뭐? 그리고 국정원 소속 요원입니다. 미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 아니 요원 이름 블랙이글. 체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준비한 복수는 처음부터 덫이었다는 것을. 1995년 3월 15일. 저 박태준. 당시 32세. 국정원 소속 공작원이었습니다. 태준아, 들어와. 이강석 팀장의 사무실. 앉아. 네, 팀장님. 북한 잠입 임무다. 10년. 10년입니까? 그래. 힘들겠지만 국가를 위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인 윤지혜를 만났습니다. 오빠, 해외 발령이라니. 응. 10년이야. 10년. 나 못 기다려. 알아. 그래서 헤어지자. 오빠.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어, 지혜야. 나도 사랑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8주. 병원 진단서를 보며 지혜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태준 오빠가 북한 가는데. 고민 끝에 지혜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그리고 8개월 후, 딸 미소가 태어났습니다. 1995년 4월, 저는 북한으로 잠입했습니다. 신부는 탈남자 박철수, 동무 환영아오, 보위부 요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양에 배치되었습니다. 무역회사 직원으로 위장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중국을 통해 정보를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포섭한 협력자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동무가 간첩으로 체포되었소. 이번엔 박철민 동무가. 뭔가 잘못됐어. 정보가 새고 있었습니다. 남한 쪽에서 누군가 배신하고 있어. 2005년 3월. 10년이 지났습니다. 귀환 약속 날짜. 저는 중국 접선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거야. 중국에서 남한 신문을 구했습니다. 국정원 대북 공작 실패. 박태준, 이중 스파이 의혹. 이강석 팀장 박태준은 배신자. 이계 자식이 날 팔아넘긴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체포됩니다. 복수. 반드시 복수한다. 저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진실. 사실 이강석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판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 내부의 진짜 이중 스파이. 그는 10년간 북한의 정보를 팔았고 그 과정에서 저까지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석은 오히려 저를 구하려 했습니다. 박태준은 무죄다. 그를 데려와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막았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팀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강석은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2005년 12월 한국. 윤지혜는 10살 딸 미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못 오셔. 왜? 아빠는 멀리 계셔. 미소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밤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아빠는 영웅이야.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야. 정말? 그래.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미소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국가를 위해 일할 거야. 2015년. 미소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공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국정원 붙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지혜는 울면서 딸을 안았습니다. 태준 오빠, 우리 딸이 오빠 뒤를 따르고 있어. 미소는 국정원에 들어가자마자 한 가지 임무를 받았습니다. 비밀 임무. 임무명 블랙이글 회수. 블랙이글? 30년 전 북한에 잠입한 공작원이다. 그를 찾아라. 누군데요? 박태준. 내 아버지다. 미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렇다. 북한에 있다. 하지만 우리를 배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배신? 조사해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미소는 10년간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망을 활용해서.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평양의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가? 네. DNA 매칭 완료했습니다. 좋다. 계속 감시하라. 2025년 11월. 미소는 아버지가 탈북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목적은 복수로 추정됩니다. 이강석 차장을 목표로. 막아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체포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미소, 내가 미끼가 되어라. 미끼요? 이강석 차장 아들 이준혁과 가짜 연애를 해라. 그리고 결혼 발표를 해라. 왜요? 내 아버지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내 아버지가 이강석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강석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미소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 그 순간 우리가 잡는다. 알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미소는 이준혁과 가짜 프러포즈 연극을 했습니다. VIP룸에서 이강석도 참여했습니다. 축하한다, 미소야.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강석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것을. 미소는 아버지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총을 내려놓으세요. 제발. 레스토랑 맞은편 건물. 저는 조준경으로 미소를 봤습니다. 내 딸. 행복해 보여. 손이 떨렸습니다. 쏠 수 없어. 권총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돌아봤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저는 국정원 요원이에요, 아버지.
뭐? 박태준 체포합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잡으려고 만든 덫이었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왜? 미소야. 30년.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버지 없이 컸어요. 친구들이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해야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미소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배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왜 30년 동안 북한에 있었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당신이 무죄라고 믿고 싶어요. 제발 같이 가요. 조사받으세요. 안 돼. 왜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미소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건물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미소 상황 종료했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는 망설였습니다. 아직입니다. 뭐? 빨리 체포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소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기회예요. 저랑 같이 가요. 저는 미소를 봤습니다. 제 딸. 28년 만에 처음 대면한 딸. 미소야. 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할 수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럼. 미소는 울면서 권총을 들었습니다. 저를 쏘든지 체포당하시든지 선택하세요. 저는 미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넌 정말 지혜를 닮았구나. 네. 고집 센 것도 우는 것도. 저는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소야, 나는 안 갈 거야. 뭐라고요? 대신 내게 선물을 줄게. 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간 내가 모은 증거야. 증거?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이강석이 얼마나 나를 구하려 했는지. 다 들어있어. 미소는 USB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아버지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걸로 진실을 밝혀라. 그럼 아버지도 같이 가요.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30년 전에 죽었어. 아버지. 미소야, 행복해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미소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 아버지. 미소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병원.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석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태준아. 이강석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이구나. 네. 미안하다. 내가 널 구하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널 배신하지 않았어.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어. 뭐라고요? 이강석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영철. 당시 국정원 3차장. 그가 10년간 북한의 정보를 팔았어. 그 과정에서 내가 의심받게 됐고 나는 널 구하려 했지만 위에서 막았어. 그럼 저는 무죄야. 완전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30년을 헛되이 산 거예요? 미안하다, 태준아. 이강석도 울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널 구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내 딸 미소가 USB로 증거를 제출했어. 미소가? 그래. 그 안에 김영철의 비밀 계좌, 북한과의 거래 기록,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 그럼 저는 복권된다. 명예도 회복되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만 놓아. 내 딸이 기다리고 있어. 딸이? 미소가 매일 면회 오고 싶다고 해. 하지만 내가 거부했잖아. 저는 딸을 볼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넌 영웅이야. 영웅? 그래. 30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아버지 노릇 못한 한심한 남자예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미소야.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배고프시죠? 밥 먹으러 갈래요? 응.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소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하지만, 미소야,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미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가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30년을 비웠는데 하루아침에 채울 순 없잖아. 네. 천천히 가요. 그날 밤, 저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태준 오빠. 지혜야.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아니에요. 오빠 잘못 없어요. 30년. 혼자 미소 키우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미소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고생했어요. 많이. 응. 이제 쉬어요. 이제 가족이니까. 가족? 그래요. 우리 셋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30년간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던 협력자들의 이름도 복권되었습니다. 박태준 요원. 대한민국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30년이나.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소가 밝힌 진실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미소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니? 이강석 차장님이 30년간 저희 가족을 몰래 도와주셨어요. 뭐? 매달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제 학비도 전부 차장님이 대주신 거예요. 이강석이? 네.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 죄책감 때문이었대요.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저는 이강석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태준아,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강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널 구하지 못해서 내 가족이 고생한 거니까. 하지만, 태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강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팀장님, 용서해줘. 내가 무능해서. 저는 이강석을 일으켰습니다. 팀장님, 일어나세요. 태준아, 팀장님은 잘못 없으세요. 진짜 배신자는 김영철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저는 이강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돌봐주셔서. 이강석은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소가 정말로 이준혁과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 저 준혁 오빠 좋아해요. 뭐? 처음엔 임무였지만 임무 끝나고도 계속 만났어요. 준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강석이 내 시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이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괜찮으시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면 됐지. 고마워요, 아버지. 2026년 6월. 미소와 이준혁의 결혼식. 저는 양복을 입고 식장에 섰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아버지 역할이었습니다. 미소야. 행복해라. 네, 아버지. 고마워요. 신랑 이준혁에게 딸을 넘겼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장인어른. 미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객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네. 우리 잘했지? 뭘요? 미소 키운 것.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최고로 잘했죠.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지혜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행복해요? 응. 행복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태준 요원, 출석해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국정원 본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강석과 미소도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준 요원, 당신이 북한에서 보낸 정보 중 일부가 가짜였습니다. 네. 북한이 당신을 역이용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보낸 거죠. 그럴 리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탈북. 북한이 허용한 겁니다. 뭐라고요? 북한은 당신을 풀어줬습니다. 이유는 국정원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을 통해 한국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박태준 요원. 당신은 지금도 북한의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소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강석도 저를 봤습니다. 태준아. 설마. 저는 웃었습니다. 하하. 왜 웃습니까? 웃기잖아요.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여전히 북한의 졸개였다니. 박태준. 하지만 국정원장님.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30년간 북한에서 진짜로 얻은 정보입니다. 북한 핵시설 위치, 김정은 가계도 비밀 벙커 위치.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얻은 정보죠. 저는 미소를 받습니다. 미소야, 아빠는 배신자가 아니야. 절대. 아버지. 나는 끝까지 대한민국 사람이야. 조사 결과 저는 무죄였습니다. 제가 보낸 정보 중 일부는 북한의 역정보였지만 핵심 정보는 진짜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북한을 속이고 진짜 정보를 빼냈던 겁니다. 박태준 요원. 당신은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영웅.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2027년. 저는 미소, 지혜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미소가 낳은 아들. 이름은 태준. 제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태준이. 손주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 하지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문자가 왔습니다. 동지, 임무 완수했소. 이제 귀국하시오. 마이너스 평양. 저는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할아버지야. 임무 같은 건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제 꿈에 북한 보위부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동지, 배신하면 가족이 위험하오. 동지의 딸, 손주. 모두 우리가 알고 있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건 꿈인가? 현실인가? 창문 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일까요? 아니면 국정원 감시팀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의심받고 감시받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옆에는 미소가 있고 지혜가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요. 이게 내 인생이야. 받아들여야지.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꿈이 없었습니다. 박태준. 그는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모를 겁니다. 30년간 복수를 꿈꿨지만 복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결국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30년간 아버지 노릇 못했지만 결국 딸과 화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순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 아닐까요? 완벽한 영웅도 완벽한 악당도 없는,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